이분의 연설을 듣고 싶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50만 명이 여기 모였습니다. 한국 가요총연맹의 김경재 총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 토요일에는 제가 얘기를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하나,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위에 의정부근처에 사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를 꼭 한번 보자고 해서 제 고등학교 친구 한 4명, 5명 어울려서 그 병문안 갔다 오더라고. 때로는 사람들이 국가 대사보다 개인 일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일이 다 모이면 그 국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미국에 조광봉이라는 유명한 언론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시카고 한국일보 편집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새 아주 좋은 글을 하나 썼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가라앉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아니 어떻게 검찰이나 특검에서 죄가 지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탄핵부터 하느냐. 이게 문제다. 우리가 6.29 선언으로 간신히 민주주의를 만들어 놨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다지도 한이 많으냐. 그냥 지우고만 하는 거야. 특히 일반 인터넷을 보면 익명의 시대가 돼가지고 무조건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저주에 가득 차 있어요, 이 나라가.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무조건 욕지거리예요. 그래서 이 조광동 기자가 엄숙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경고하는 것은 시모심을 풀어라. 이 탄핵도 대통령 당선할 때부터 대통령 끌어내기를 음모하고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끌어내기 위해서 수년 동안 노력한 불순 세력의 저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극단주의에 삽니다. 지금 JTBC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JTBC의 보도 때문에 탄핵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손석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최순실이가 택배 PC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모니터를 내면서 여기 200가지의 한국의 국전을 농단하는 사건이 있다. 그래가지고 딱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최순실의 PC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200가지 중에서 특검이 요게 좀 문제가 있다 하고 끄집어낸 게 딱 3건이에요. 3건. 3건인데 그 중에 하나는 무슨 드레스덴 대학에 가서 연설한 것이 문제가 됐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민은 200가지를 국정농단했다고 하니까 와 그래가지고 그것이 탄핵의 광풍으로 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같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나라의 탄핵의 광풍을 몰아온 것은 JTBC의 손석희의 그 가짜 200가지의 혐의 때문에 비롯됐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엊그제 문제가 되니까 또 나와서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 설명도 거짓말이에요. 설명도 거짓말.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는 전문가가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TV나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JTBC의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고 어떻게 만드는 이 나라인데 조작된 언론에 넘어가기는 이 나라와 이 역사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은 참 잘합니다. 장사를 잘 벌리고 잘하는데 단결을 못해요. 어디다가 또 이게 드롭장에 가시죠. 세탁소 하나 만들어 잘 된다. 옆에다 막 붙여요. 그냥 다 망해. 옆에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그 커뮤니티에 일정한 질서가 있어가지고 여기 드롭장을 하나 만드는데 누가 이거 세우려면 사람들이 와서 너 이거 세우지 마. 떨어져서 세워.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 공용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16년간 미국을 살면서 뉴욕에 주로 살았는데 뉴욕의 한국의 신문이 21개예요. 한국 신문이 21개. 그 중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가 있고 저 같은 소위 민주화 운동하는 신문이 2가지가 있는데 저는 좀 우익이고 해외 한비관은 약간 신복한 경우에서 한 5개 됩니다. 나머지 16개는 일반 교포신문인데 전부 사람들 얘기 끄집어내고 무슨 찌라시 같은 얘기하고 그래서 광고 받으면서 뜯어먹어. 그렇습니다. 저 전라도 광주를 가면 광주 인구가 200만도 안 되는데 신문이 일간 신문이 11개예요. 그런데 그 뉴욕에 우리가 한 30만 살고 중국 사람들이 한 60만 사는데 중국은 딱 신문 3개, 홍콩계, 중국 본토계, 그리고 대만계 딱 3개. 우리는 신문의 버릇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렇게 교포들 돌아다니면서 삥땅 뜯어갖고 먹고 사는 그 신문을 다 중국인 인쇄소에 가서 찍어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LA를 가면 교회가 1600개요. 우리나라 사람이 단합을 못합니다. 따라서 이 나라에 있는 이 불신과 지옥, 그것으로 뭉쳐진 사람들이 저기서 매 토요일마다 대통령 물러나고 탄핵을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있는 사람들 오늘 저녁 고생 좀 할 겁니다. 추워서 대부분의 사람들 많이 나가고 이제 민주노총, 전교조, 그리고 통진당 세력 이런 나머지 사람들이 모아서 할 겁니다. 저 사람들이 손님을 모으는 요령은 좀 있어요. 칭찬을 하나 해줄 것은 저 사람들하고 돈이 많거든. 매달 각 조직으로 떠도는 수억 또는 수십억의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5만원, 10만원 줬다는 얘기가 바다합니다. 자, 여기서 돈 받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데 저 사람도 돈으로 동원해. 그리고 거대한 무대를 세워가지고 전인권이 무슨 뭐 누구니 하는 유명한 가수들 돈 많이 들어갖고 저기서 딴따라를 벌리는 거야. 그래 구경꾼도 많이 가. 거기다 또 하나 가지고 교묘한 외침을 세우는 것은 뭐 행정부문에 있는 무슨 여자 판사라든가 하는 사람이 매 주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조금 더 열리고 다음 주 열리면서 청와대를 자꾸 가게 되더라. 이게 사람들이 좀 재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애인들 끼고 뭐 데이트한 사람도 많이 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새는 거의 빠졌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빠져서 우리 이 집회를 보면서 은근히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겁니다. 장난삼아 갔는데 이것이 그냥 촛불인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좀 미안한디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는 우리 국민의 양식을 누렸기는 걸 가만히 있다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촛불인식이 과장돼가지고 재판관의 마음을 흔들어서 백이라고 주장했는데 흙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추운 날에 나온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조원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재판관들이 상당히 떨고 있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떨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중에는 이 잘못 찍으면 가만 안 둔다면 협박이 연일에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그 사람들이 1000명이 가서 대모하면 우리도 1000명, 1001명이 가서 대모하자. 이 나라의 보수
보수도 있고 이 나라에 우익도 있고 이 나라에 자유민주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조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너는 이완용이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안중근이 되기를 원하느냐, 선택을 똑바로 해라. 엊그제 헌법재판소 재판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아주 권위 있는 한국에서 감사원 정도 하고 헌법재판관도 하는 이 아무개라는 어떤 변호사가 딱 앉아서 청중에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잘 아는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한테 야 니들 똑똑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상에 약간의 과오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냥 수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자, 한번 꼽아봅시다. FDA도 했고, 사드도 들어왔고, 통일량도 없앴고, 북한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했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 어떠한 납북대화를 하지 않는 단호한 것으로서 우리 국민의 입장을 세웠고, 그리고 북한을 압력을 넣는다고 하는데 개성공단을 또 열어놓고 있으니까 우리 우방 국가들 그러잖아요. 이들은 우리 보고 제재하라면서 니들 왜 열고 있냐? 딱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잘했는데 딱 하나 천리의 일신이라고 할까? 가까이 길을 모시는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좀 봐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최순실이가 정신 나빠진 여자야. 하려면 적당히 해야지. 너무 버려. 맞아요. 솔직히 말해 너무 버려. 맞습니다. 최순실의 잘못은 처리해라 이거. 10년을 주든 15년을 주든 20년 주든 해라야. 그러나 최순실을 조금 봐줬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 대통령이 단독 이런 먹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설사 거기가 약간의 느슨한 입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1600만의 투표를 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나라 특검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이 나라 특검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특검과는 다릅니다. 왜냐면 특검을 할 때는 여야가 협의해서 특검을 하는 거야. 여당도 추천하고 야당도 추천하고 추천해서 하는 거야. 그러나 이번에는 여당이 추천을 안 해서 야당 두 사람들이 추천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은 야당 특검이야. 엄밀히 보면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이야.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된 사람이 더욱더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맞죠, 제 말이? 그런데 이 특검이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없이 이 태블릿 PC가 틀렸으니까 이걸 고쳐야 한다.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어떻게 최순실의 특검이라고 이거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최순실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세 사람이 최순실의 특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최순실의 태블릿은 최순실이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엉뚱한 고영팬이 엉뚱한 놈이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당사자인 최순실은 나는 그거 할 줄 모른다. 있으면 가져와 봐라. 아 진짜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최순실의 특검은 가져와서 포리시키기에 딱 집어넣으면 들어가자마자 쫙 다 나옵니다. 이것이 누가 등록을 했고 이 이동통신료 세금을 어떻게 냈고 그 뒤에 있는 딱지는 뭐고 언제 구입했고 빠삭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규철 특공을 사람이 뭐 하나 떠가지고 요것이 최순실이 겁니다. 근데 그 전현홍철 여러분 아시죠? 전현홍철 뒤에 딱지도 없고 전원도 끼지도 않고 이건 누구로 등록했느냐 조사 안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공동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최순실의 특검이라는 문제가 이번 탄핵의 가장 중요한 뇌관이 됐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 와서 확인하고 검증하지 않는 어떤 특검도
이건 믿을 수 없다. 여러분이 동의하시죠? 따라서 이러한 특검을 근거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그것을 가지고 헌법에서 탄핵 혹은 인용을 가부를 따지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태도는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특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입장을 취해서 이 탄핵 재판을 간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탄핵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눈 가리고 앙호하는 그런 탄핵은 결단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크게 한번 고함 질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이 태블릿 PC에 관해서 제가 모 신문사에 모 방송에 가서 방송 녹화를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왜 중단을 했냐? 태블릿 PC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방송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8월 달에 구입한 건데 7월 달에 있는 행사를 어떻게 거기다 집어넣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8월 달에 나오기에는 미리 갖다 줬다 이게. 이것이 어떤 종편의 방송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삼성에서 갖다 준 적 없다. 그래 그랬죠? 그리고 다른 또 종편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사가지고 7월달에 이런 사건을 거기다 입력했다 그랬어요. 요것도 가짜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제가 그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 방송하고 관계된 거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더 방송할 수 없습니다. 하여서 방송 녹화하다 중단하고 왔어요. 내가 그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건지. 그러나 종편이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종편을 완전히 적으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샤워를 하고 딱 나오는데 땡땡 누구세요? 신문 요금 받아왔습니다. 그래요? 그 얼마요? 얼마입니다. 신문 요금 얘기하면 그 신문사가 어느 신문사니까 나타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또 보면서 아저씨 미안합니다. 오늘은 내 신문을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슬픈 표정을 지어요. 내가 이것을 끊으려는 이유를 당신한테 설명할까요? 밝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걔를 그 사람은 걔를 옛날에 알아서 의원님은 그래. 의원님은 그래도 이거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봐야만 어디 가서 잡아서 얘기라도 좀 하고 그러는데 이걸 보다면 열불이 나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는지 끊었습니다. 아까 조원태 선생 얘기했죠? 그런 신문은 끊어! 그래야 어떤 신문은 30만 부 가까이 있다고 그랬다. 얘기를 안 한다. 요새 그 신문이 상당히 눈치를 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흔드는 그 기세로 잘못된 신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그 정치를 없애버리는 것이 애국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나라를 선동주의자, 극단주의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에 의해서 이 나라를 흔들기에는 이 나라가 너무 아까운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새끼들이 앞으로 몇 천년 몇 만년 살해할 나라입니다. 이 고비를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일제 독재에 못지않는 앞뒤에 못지않는 새로운 질국의 역사를 간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과 뜻과 청산을 무리해서 나는 산이들에 다 같이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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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춥습니다. 손 한번 얹어주세요. 손 한번 얹어주세요. 네, 가보실 분은 대한민국에 속하겠습니다. 양동환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